안녕하세요. 이사헤어 대표 장동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포장이사 끝나고 후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A를 선택하시든 B를 선택하시든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데 포장이사 끝나고 그때 그렇게 좀 할 걸.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오늘 영상 잘 봐주세요. 제가 수백 건의 이사를 하고 수백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아서 현장 경험을 살려서 현장에서 일하는 제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조하셔서 좋은 이삿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포장이사니까 짐 정리는 이삿짐 센터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이 아니고 고객님 집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고객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새 집에 가서 이삿짐 정리를 어떻게 하고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과 설계는 고객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이삿짐 센터의 역할이죠. 물론 일정 부분 아주 소량의 부분은 이삿짐 센터가 알아서 해드릴 수도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계획과 설계는 고객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꼭 준비하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자, 가정집 이사를 하시는데 반포장 이사도 종종 하셔요. 그럼 반포장 이사 하시는 분은 내가 어디까지 해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 이삿짐 센터는 어떤 식으로 반포장 이사를 진행하는지 방문 견적 왔을 때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포장 이사를 하신다면 포장 이사하고 짐 정리가 어느 수준까지 되는지 고객님께서 생각하신 포장 이사와 이삿짐 센터가 평소에 해오던 포장이사가 그 수준이 똑같은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이삿짐 센터는 큰 집만 자리 잡고 잔짐은 대체로 고객님한테 떠넘기는 이삿짐 센터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 꼭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견적만 보고 이삿짐 센터를 결정하는 경우, 저 같은 이사해요 같은 한 50%의 업체는 고객님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50%의 이삿짐 센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 굉장히 이사를 쉽게 생각하시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다 이삿짐 센터들 일 잘해. 그냥 가격 싼 대로 해. 요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한 50% 돼요. 근데 포장이사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안전하게 옮기고 새 집에서 첫 출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고퀄리티의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게 포장이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원수, 차량 톤수, 그리고 시간 여유, 포장 자재, 이사 업체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고 이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그 인원수로 우리가 새 집에 가서 포장 이사 정리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어떻게까지 됩니까? 요거를 콕 집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로 가격만 가지고 이 업체 저 업체를 비교하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네 번째 넘어갈게요. 네 번째 우리 고객님들이 후회하시는 공통점. 자, 이사 당일에 동선, 환경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이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내가 이사 가는 집을 계약하는데 거기를 가보지도 않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돼요. 근데 새 집의 환경이라든가 이사하는데 어떤 작업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 집에 엘리베이터로 이사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저희 차가 1층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높이가 낮아서 저희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길가에 대놓고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한 70m,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고객님 사는 층수까지 올라가서 그 엘리베이터부터 고객님 댁까지 가는데 또 한 80m.
어마어마하게 긴 동선이에요. 이런 동선일 때는 추가 비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깜빡하시고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 예약이라든가 주차장 예약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도식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 댁에 사다리 차를 대야 되는데 사다리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고객님께서 주차 예약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차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차 위로 사다리를 쐈다가 짐이 떨어지면 뭐 자동차가 파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베이터 앞에 창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옆에 보통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 계단 내려가서 창문이 있고 반 계단 올라가서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반 계단 위쪽에 있는 조그만 창문으로 이삿짐을 다 받고 저희가 반 계단을 10톤을 다 들고 내려서 고객님 댁에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추가 비용도 추가 비용이지만 고객님의 작은 실수가 그날 이삿짐 센터 직원 전체를 고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못된 이삿짐 센터들이 고객님을 아주 못살게 구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아주 작은 실수, 아주 작은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이삿짐 센터가 고생하는 적도 많이 있다는 점 우리 고객님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 집 상태 체크 및 공유. 이게 뭐냐면 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삿짐 파손이 됐을 때 누가 잘못해서 책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하시기 전에 내 짐을 한번 가전가구로 싹 둘러보셔요. 그래서 어디에 흠집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사 날에 이삿짐 센터한테 얘기해야 돼요. 혹시 이사를 하시다가 포장을 하시다가 뭐 까지거나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파손된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새 집에 가서 이사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이게 원래 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이사하면서 파손된 건지, 그리고 나서 배상 처리 여부를 협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냐면 포장이사 일정 조율 실패. 이게 뭐냐면 내가 1월 1일 날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1월 1일 날 이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 우리 고객님들 달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 달에 한 건에서 두 건은 꼭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들어가는 집에서 현재 살고 있는 분의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사정적인 문제, 혹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안 나오고 다다음날 나온다는 그런 경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의 금전적 문제로 인해서 하루 이틀 이사를 미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고객님들 달나라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습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폭설이 오고 눈이 습기를 많이 먹어서 정말로 고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폭설 올 때는 이사를 못 하신 고객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 이사를 하게 되신다면 그런 경우까지 감안하시고 이삿짐 센터, 내가 하는 말이 잘 통하는 이삿짐 센터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사를 준비하신다면 그때 유튜브 본 게 도움이 됐다, 이번에 이사 잘했다, 이런 말씀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조하셔서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